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당장 무엇을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도 나의 시간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으름까지도 모두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을 귀찮게 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모두 소문난 하드워커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워라밸을 원한다면 역설적으로 먼저 워라밸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겠다면서도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으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기대하지 않았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절망으로 이끌어 가는지 아는가? 평범한 삶은 소중한 꿈을 앗아가고 희망을 절망으로 몰아간다. 그림자로 왔다가 모양과 형체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도 좋은가? 만약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남들처럼 여가 시간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회사에서 승진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면 운이 억세게 좋기를 기대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실패한 사람은 지금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면 나중에 사용할 에너지가 없다. 사람마다 환경과 경험 그리고 능력이 다르다. 그렇기에 각자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고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이다. 꾸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남들보다 숙련도가 낮고 성장 속도가 느리면 의욕을 상실하고 오래도록 지속하기가 어렵다. 우화 중 독수리와 닭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닭 무리에서 성장한다. 주변이 모두 닭이니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수리는 땅을 파서 벌레를 잡거나 부리로 모이를 쪼는 일에 흥미가 없다. 그러니 닭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위를 힘차게 날아간다. 이를 본 독수리는 자신도 왠지 그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 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높은 상공에서 급강해서 발톱으로 먹잇감을 움켜잡는다. 독수리에겐 땅을 파고 벌레를 잡는 일보다 하늘의 지배자가 되는 일이 더 쉬웠다. 독수리에게 계속 땅을 파고 벌레를 잡는 일을 시켰다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까? 하늘의 지배자로 태어난 독수리가 땅 파는 일에 흥미를 느낄 리가 없다. 흥미가 없으니 지속할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흥미를 느끼는 일이어야 꾸준히 할 수 있다.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흥미를 만들고 따르는 일이 곧 성공하는 길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무에 오르는 재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물고기가 멍청하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재능과 흥미를 찾아야 한다.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재능과 흥미를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수입이 있어야 일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주위의 여러 사람을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
다 잘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남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에 매달릴수록 잘하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수입을 무시하고 계속 붙들고 가기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 버겁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사이클 선수들도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면서 타는 법을 배운다. 선수로 성공하려면 포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수 생활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일은 철저히 차단해야만 집중할 수 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잘할 수 없다. 인간은 그냥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꿈을 갖고 현실을 산다. 인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집중할 때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다. 내가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꿈이고 더디지만 소망하는 계획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한다. 꿈이 없는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절망스럽다. 오늘, 다음, 내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낼까에 대한 설렘과 두근거림이 매일은 불가능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윤활유처럼 필요하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을 찾으면 주위에 널려 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실의 관습에서 탈피하는 상상을 할 때 다름이 나온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제한이 없다는 말은 정답이 없다는 말이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외치면서도 한국 학생들은 한날 한시에 정답이 정해진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창조 한국을 기대할 수 없다. 입시가 끝나고 나면 정답이 없거나 복수인 경우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다. 작은 상자, 한국에서 정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도 밖에서 길을 만드는 선도형 인재를 찾아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정답을 찾다가 글로벌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약자이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처음부터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다만 변명을 위한 이유가 되면 발전이 없다. 같은 문제가 이유가 되지 않도록 변명을 포기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도 처음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운동장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기울어진 곳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찾으면 유리한 곳에서 경기할 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속한 회사를 비롯한 기업의 성공 기준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인가로 판단하게 된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력이 있는가? 재무제표는 건전한가? 1년치의 주가 차트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등락폭이 크지 않은가? 사업 설명서는 실현 가능한 내용이고 비전이 있는가? 이것은 대개 주식을 매수할 때 공부하고 검토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여러분의 회사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1년치의 재무제표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공식이 있다. 나이 곱하기 연봉 곱하기 0.1 공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예상 가능한 금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나이가 30세고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30 곱하기 5천 곱하기 0.1은 1억 5천이라는 답이 나온다. 이 공식은 예산 순재산의 공식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예산 순재산보다 높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라면 지금처럼 살면 부자 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혹시 지금 재산이 적어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첫째, 수입 이하로 살아라. 수입 이하로 살려면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부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슈퍼카, 펜트하우스, 명품 등. 그런데 진짜 부자들이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할까? 조사에 의하면 고급 승용차를 모는 사람 중 86%는 부자로 간주될 만한 소득이나 순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 카푸어라는 것이다. 물론 부자들 중 슈퍼카를 타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과시적 소비가 부자들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현실 세계의 부자들은 대부분 검소하다. 부자의 방정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부자라고 하면 검소함을 떠올린다. 검소함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적정 가격에 집에 사는 것이다. 부의 축적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 집과 주변 환경이다. 부촌에 비싼 집에 산다면 거기에 걸맞은 생활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이웃들의 소비를 보고 따라한다. 이 정도는 지출해도 괜찮아 하며 지출을 늘리는데 쉽게 동의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동물이다. 그러니 주변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다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온 동네 아이들이 학원을 3개씩 다니고 고급차로 픽업한다면 우리 아이만 외톨이로 키울 수 없지 않겠는가? 검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 설정이다. 환경 설정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과 포기할 것의 목록을 정하는 것이다. 내 경제력에 맞게 집을 구하고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집이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일까? 보통 연소득 5배 이내 가격인 집에 살아야 한다고 한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시세 2억 5천 이하의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새 그런 집이 어디 있어? 라고 할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비싼 집이야말로 통장에 돈이 남아나지 않는 길임은 분명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당신의 집은 부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실거주 집은 대출이자 관리비, 수선비, 세금 등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부채다. 혹자들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좋은 동네에 집을 사놔야 집값이 많이 오르지. 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른다고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마음의 위안일 뿐이다. 좋은 동네에 살다가 다른 동네는 가기 힘들어하는 게 인간이다. 좋은 동네에 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다르다. 역설적으로 좋은 동네에 사는 중산층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 부자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줄 자산이 있는 사람이다. 자산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산 취득에 돈을 쓴다. 부유한 동네에 살겠다고 대출금 내고 소비도 동네 수준에 맞게 해서는 돈을 모을 수 없다. 부자처럼 보이려다가 정작 부자에서 멀어지고 만다. 당장 좋은 동네에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그때 살아도 된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무리해서
지금 좋은 동네에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부자가 되어 평생 부자로 살 것인가? 둘째, 생각하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는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 전혀 소중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은 소중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자신이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지 그걸 따라 가보면 기대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재능 밖의 일도 벅차지만 재능을 제한하는 것은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온다. 문제의 한계는 생각의 한계에서 오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보다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쉽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닭이 독수리가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실패의 늪에 더 깊이 빠지고 반대로 독수리가 닭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직장에서 특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남들보다 유독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생긴다. 한두 가지를 확장하면 잘하는 것이 늘어나고 전체를 조망하는 눈을 가지게 된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만큼 얻게 되어 있다.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다. 소중한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낀다. 직장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증명하고자 한다. 친구 중에는 야생화를 관찰하려고 카메라를 메고 나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골프를 하거나 산행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포기에 소중한 것이 된 것이고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직장에서도 포기할 것을 얼마나 제대로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공부하고 몰입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